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재해는 미리 주의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재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살면서 천재지변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재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미리 대피를 하고 또 대상자를 돌봤을 때 대상자들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낙상.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이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는, 미끄러지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특히 노인에 있어서 발생률이 높은데요.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 낙상 발생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낙상 경험 노인의 평균 낙상 횟수는 2.1회로, 그러니까 한번 경험했으면은 밸런스를 잡는 힘이 약해지고 또 무서워서 안 움직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근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낙상 예방의 중요성. 왜 그러면 낙상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면 될 텐데 낙상이 왜 그렇게 노인에서 중요한가? 노인에게 있어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다른 연령대의 10배, 입원율은 다른 연령대의 10배, 이렇게 아주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는 낙상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중증 손상으로 인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생기고 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낙상 예방을 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낙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낙상이 일어나게 되면 낙상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똑같은 낙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는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보고서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돕는 방법. 낙상했을 때 돕는 방법. 낙상 발생 후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심하게 다쳤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119에 전화하죠. 가장 우선순위가 119에 전화하는 거죠. 본인이 낙상하고 나서 뭐야 아이고 하면서 못 일어나신 경우 119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키는 게 요양보호사의 임무입니다. 자,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요. 단순히 넘어지기만 한 경우. 자, 대상자가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을 시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길 가다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요? 다친 것이 어디가 다쳤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창피해서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인들도 마찬가지. 넘어졌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본인이 통증을 느끼기 전에 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천천히 지켜보면서 일어날 수 있을 상황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막 일어나려고 하실 것을 옆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심호흡을 통해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친 곳, 아픈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려고 하신다면 먼저 어디를 다쳤는지, 어디로 넘어지셨는지, 또는 혹이 안 났는지, 또는 찢어졌는지, 멍들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도 괜찮다. 단순히 넘어지기만 했다. 했을 때는 일어나기 시도를 도우는 순서예요. 1, 2, 3, 4, 5단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요.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운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죠. 앞에서도 배웠죠. 그러면 옆쪽으로 눕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 손으로 몸을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있죠. 손을 짚고. 우리가 일어나 앉기에서도 그거 배웠었죠. 그래서 양 팔꿈치나 양 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의자나 튼튼한 가구에 양 손을 지탱하고 몸을 그쪽으로 당겨서 무릎을 일단 꿇게 한다. 앉은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기 힘들죠? 그러면 무릎을 먼저 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동독기에서 보면 바닥에서 휠체어를 옮겨 탈 때 어때요? 편마비 환자들 일어서려면 앉은 자세에서는 휠체어로 일어서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세운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다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우면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먼저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힘을 써야 되니까 그 튼튼한 다리에다 힘을 지탱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힘이 있는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그러면 천천히 일으키고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낙상 유발 위험 요인 수에 따른 낙상 발생 빈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여기가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있죠. 이 개수들 중에 2배 이상씩 뛰죠. 그런데 32에서 이때가 제일 높게 증가하는 상황이죠. 3가지까지는 낙상할 수 있는 퍼센트가 낮는데 4가지 이상이 돼버리면 여보세요. 60%로 뛴다는 거죠. 낙상이 일어날 확률이. 그래서 3가지까지는 그래도 괜찮지만 일어날 확률이 적지만 4가지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아주. 그죠? 자, 볼까요? 보행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낙상하겠죠? 기립성 저혈압. 일어나거나 앉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그 낙상이 일어나겠죠? 자,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4가지 이상이에요. 4가지 이상 약물이에요. 이거는 낙상하시면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에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죠? 특히 슬리퍼, 적절한 신발이라는 것은 슬리퍼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100% 낙상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운동화를 권장을 하죠. 보호자분들이 사왔을 때 꼭 운동화 사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력이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낙상하실 거고,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어지럽혀져 있거나 보조기구가 크기나 형태가 본인하고 맞지 않을 때, 공간들의 디자인이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에는 잘 넘어질 수가 있죠. 낙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는 거의 낙상 위험 요인 60%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뭐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아실 거예요. 근데 행동적 요인은 본인이 행동을 잘못해서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죠. 너무 지나친 음주를 했거나 너무 또 활동량이 떨어져 있어. 안 움직이시려고 그래. 그런데 꼭 가야 할 일이 생겨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이 일어나게 되죠. 지나치는 음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술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 부러지고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행동적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약물 복용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을 삼가해라.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게 맞는 안경 써라.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 하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화장실의 타일 바닥과 방과 거실의 장판, 마룻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옛날엔 타일을 정말 많이 깔았어요. 지금은 화장실 타일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타일이 아주 미끄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노인이 아니더라도 낙상해서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리고 장판 같은 것도 미끄럽고요. 마룻바닥도 미끄럽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반드시 바로 닦아야 한다. 변기 옆과 욕조벽에 손잡이를 설치해라. 화장실 문화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디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이나 거실, 주방의 물기나 기름기를 바로 닦아 제거한다. 물기 때문에도 넘어지지만 기름기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북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매트를 깔아서 놓는다.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 사용해라. 그리고 욕조와 샤워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하라. 문턱 때문에 걸려서 낙상을 심하게 하신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바닥의 전선, 물체, 홍급,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은 있으면 보행시에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워야 된다. 그 다음에 침실, 목욕, 모서리 등은 어둡지 않게 하라. 욕실의 경우는 옛날에는 정말 화장실은 이렇게 아주 어둡침침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등을 설치했다면 노인이 계신 집이라면 욕실의 경우 특히 욕실의 경우는 어둡지 않게 불을 환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죠.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여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하라.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 계단 주위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우고 조명을 밝게 해라. 계단도 반드시 조명을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단 높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서 낙상하게 되면 아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대로 낮춰라. 취침 시에는 그죠?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골절 나신 분들 꽤 있습니다. 침대에서 취침할 때는 바로 옆에 바로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라. 그래서 난간을 올리고 주무시게.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한다. 너무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어지럽게 되죠.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어라. 욕실에서 신발을 신게 하고 욕실에서 맨발로 다니게 하지 말고 신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하고 샤워기, 욕조기, 안방, 화장실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라. 발에 맞고 낮은 넓은 굽과 고무바닥이 된 신발을 신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누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런 거는 피한다. 뭐 너무 기다랗게 처지거나 펄렁거리거나 하는 옷은 피한다는 이야기죠.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은 피한다.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같은 제재지만 다른 약물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라. 넘어지면 고관절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 고관절 골절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 화재는 여러분들이 종종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최근에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했지만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하지만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첫째,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 화재 예방을 하시려면 지나 요령 또는 화재 시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는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열기구와 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라. 컨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를 꽂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이야기가 돼 있어서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기름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기름이 튀어서 불에 붙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큰 불이 되는 거죠.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난로 곁에 있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난로 곁에는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자리를 떠날 때는 전기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이 꺼져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한다. 두 번째,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 눈은 따갑겠죠? 귀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피하는 소리도 들릴 거고, 코는 뭐예요? 타는 듯한 냄새 나는 거고, 손은 우리 온몸으로 그 열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